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이란 것이 무엇이냐, 또 운동 에너지를 정의했고,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 우리 그걸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는데, 우리 여태까지는 간단하게 힘이 일정한 경우만 우리 봤었죠. 근데 힘이 변하는 경우는 어떡하냐? 물론 힘이 변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선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 물론 우리 가장 그 간단한 예가 용수철의 힘을 볼 수 있죠. 용수철은 잡아당기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소위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힘을 받으면, 이게 평형 위치에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을 점점 많이 받으니까 그 용수철의 위치,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일을 계산하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적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힘이 XI에서 시작해서 XF까지 힘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시다. 여기 곡선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긴? 잘게 나누는 거죠.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눈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위치는 이 폭이 좀 넓으면은 왼쪽 끝이랑 오른쪽의 끝에 값이 좀 다른데, 그렇지만 요걸 충분히 작게 만들면 대략 가운데 있는 값이 그 평균 값으로 우리 생각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 가운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F로 요만큼 가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델타 X만큼 움직일 때 그때 작용한 힘, 요 JXJ라는 부분에서 한 작은 일이 되죠. 그래서 델타 WJ 요 간격에 있는 경우 델타 WJ는 FJ의 고차이에서 평균, 가운데 값이라고 해도 좋고, 곱하기 델타 X죠.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한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상자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게 평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델타 X를 좀 작게 만들면은 그 한 점 위에서의 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게 바로 뭐냐면 정확히 적분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fx를 힘이 x에 대한 함수이면 그걸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하면 얻어진다 이거예요. 3차원은 쉽게 확장을 할 수 있고, f를 fxi, fyj 다음 것이 쓰고, dr은 x방향으로 dx, y방향으로 dy, z방향으로 dg라고 한다면 우리 작은 미소량의 일은 f.dr이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적당히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 다음과 같이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가장 그 전형적인 예가 용수철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이 평형, 우리가 소위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을 때 여기 이렇게 용수철이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 그때 요 기준점을 원점으로 정하면 그때 x는 0, 따라서 힘은 후크의 법칙, f는 일반적으로 벡터로서 마이너스 kd 변위를 쓰지만 1차원에서 보면 그거의 x 성분만 골라서 f는 마이너스 kx, 요때 x는 늘어난 변위를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x가 양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x가 음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누르면 눌리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 x가 이제 작을 때만 사실 성립하죠. 그 용수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용수철을 요새는 그런 장난 안 하나? 볼펜 딸깍거리는 이제 싸구려 볼펜에 보면 열어보면 그 밑에 용수철이 있는데, 그 용수철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심심해서 쫙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힘을 점점 가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이까지 잡아당기는 그거를 우리가 탄성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후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탄성한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근사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용수철이 한 일은, 스프링이 한 일은 xi부터 xf까지 마이너스 kx, 힘이 마이너스죠. 거기다 dx 적분하면 x는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xf 제곱 kxi 제곱. 우리가 처음에 우리 평형 상태에서 xi가 0인 경우고 마지막에 f라고 하면 용수철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죠. 음의 1을 해요. 용수철은 항상 음의 1을 해요. 왜냐하면 1로 잡아당겨도 용수철은 이때 D는 이쪽이지만 용수철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줄이면 용수철은 난 못 줄어들겠는데 하고 그러니까 항상 변이와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잡아당기는데 힘이 점점 세지지만 외부 힘도 좀 세서 처음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가 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가한 힘은 용수철 힘의 반대 방향이죠. 이때 외부 힘이 항상 외부 힘이 했냐 용수철 자체가 했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때 외부 힘이 한 일은 힘이 일을 했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처음에 정지한 걸 잡아당겨서 가한 것 같이 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한 일, 용수철이 한 일, 이게 합해서 0이 돼야 된다며.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외부 힘이 한 일은 이 경우는 용수철이 한 일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일을 한 거죠. 항상 다시 생각해보면 잡아당길 때도 잡아당기는 힘과 변이가 같고 줄어들게 할 때도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이 한 일과 그거를 항상 평형을 이루게 외부에서 잡아주는 힘이 한 일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힘인데 방향이 반대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여기 마찰이 없는데 이 처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왔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해보면 이 다음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쭉 왔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튕겨나가겠죠. 그럼 줄어든 거리가 얼마냐? 최대로 줄어든 거리. 최대로 줄어든 거리라는 게 뭐야? 최대로 줄어들었을 땐 더 이상 길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최대로 줄어든 거리죠. 평형 상태에서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이때는 외부에서 한 일이 없죠. 용수철이 순전히 일을 한 거죠. 그 때문에 최대로 압축된 순간 이 물체는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운동 에너지가 반이 됐을 때는 길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최대로 줄어든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순간에는 정지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일과 에너지 정리를 쓰면 마지막 에너지, 정지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에 이렇게 왔어. 이게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한 일은 아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d 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k d 제곱.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 2분의 1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d 제곱은 k분의 mv 제곱이니까 d는 v 스퀘어 루트
그래서 우리 여기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대입하면 우리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써서 풀려면 좀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럴 때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고. 자, 그럼 일과 운동의 정리를 증명을 해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아까는 특별한 일정한 힘인 경우였는데, 우리 보면 힘은 한 일은 아까 우리 이렇게 쓴 다음에 힘이 x에 대해서 변하면, 근데 힘은 ma로 쓸 수 있죠. 물론 a가 내가 쓰진 않았지만 a가 x에 의존하겠지, 그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가속도는 dvdt니까 dvdt가 x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dvdt 곱하기 dx야. 오른쪽 식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게 됐냐면 dt를 여기로 넣었네. 그래서 dx dt 곱하기 dv를 썼죠. 이거 이상한데. 우리 보통 t 곱하기 f라고 하면 이게 미분 기호인데, 우리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이거 하나 이렇게 써서 이걸 작은 양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이건 마치 sin x 나누기 n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6라고 쓰나? 그래서 이게 답이 6인가? 아니죠.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dvdt라는 게 뭐죠? 원래는 앞에 있는 게 이게 미분 기호이지, ddt라는 게 미분 기호이지만, 이 미분을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d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속도의 변화 dv를 보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비록 미분 기호이지만 dv랑 dt를 따로 쓸 수, d와 t를 따로 쓸 수는 없지만 dt랑 dv는 작은 양으로 써서 이렇게 옮겨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요건 뭐야? v잖아. 속도잖아. 속도고 v가 되고, 이제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x에 대한 적분이었으니까 xi부터 xf까지지만, 이젠 v에 대한 적분이니까 당연히 적분의 하한과 상한은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걸 적분하는 건 쉬워요. v를 적분하면 2분의 v제곱이잖아. 그죠? 2분의 mv제곱, mvf제곱. 이게 바로 정확히 운동 에너지의 변화죠. 1과 에너지 정리는 다음과 같이 적분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힘이 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우리 일을 많이 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지만 우리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 똑같은 일을 하도. 그러니까 일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느냐 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힘이 한 일의 시간 변화율, 혹은 단위 시간당 힘이 단위 시간당 한 일.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거는 먼저 우리 가속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정의할 때처럼 평균 인류를 정의하고, 평균 인류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한 일이 델타 w라고 하면, 그 다음에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미분을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물리량이니까 우리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 단위는 역시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차를 처음에 발명한 제임스 와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은 대문자를 쓰지만 소문자, 그래서 와트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거 다 쓰기 귀찮아. 그러면 대문자 W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와트로 읽으면 되고, 우리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한 일이, 아까 일과 에너지가 단위가 같으니까 일은 줄을 시간으로 넣은 줄 per second이죠. 그래서 우리
차원, 일률의 차원은 아까 m,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이상하게 썼어. m l 제곱 나누기 t 제곱, m 곱하기 b 제곱, 운동 에너지의 경우 거기에다가 시간으로 한번 나눈 거니까 m l 제곱 t의 마이너스 3수. 굉장히 희한한 거듭 제곱 형태가 되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또 요새는 이제 안 쓰지만 자동차일 경우에만 쓰지만 요 HP horse power죠. 우리나라 말로 마력이지 뭐. 마력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746와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물론 힘이 이제는 공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힘이 일정할 경우, 이때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용수철인 경우에는 용수철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봤을 때는 힘이 일정하다고 얘기해서 힘이 변한다고 했을 때는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인데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dWdt는 요렇게 요게 바로 dW고 요게 힘이 일정하니까 dx를 dt로 나눠주면 f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파이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지? f도 벡터고 v도 벡터인데 파이가 그 사이의 각도라고 하면 p는 f that v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관계는 우리 다음 것이 이제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예를 풀어서 이제 개념에 이제 익숙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을 마찰이 없는 비탈 각도가 세타인 곳에서 수평면으로 FA로 움직여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거를 쭉 해서 이 비탈 방향으로 거리 D만큼 올렸을 때 이 힘 FA, 중력, 수직 항력이 한 일을 구해라. 어떻게 구하나? 힘 FA의 이쪽 방향을 구하면 되니까 FA가 한 일은 FA 곱하기 D 곱하기 코사인 테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한 일, 수직 항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니까 당연히 이거가 한 일은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이렇게 중력이 했는데 이 중에서 이쪽 방향의 성분은 요게 테타니까 이 방향의 성분이 mg 사인 테타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사인 테타 d죠.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한 힘이 한 일을 구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정지했을 때 최종 속력은 델타 K가 한 1이지 뭐. 근데 처음에 마지막에 K가 있고 처음은 0이라며 마지막 게 2분의 1 그럼 mv 제곱.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걸 곱해야 되잖아. d fa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mg 사인 테타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 제곱은 요거를 2배 d 나누기 m fa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mg 사인 테타가 v 제곱이니까 요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건 이 질량 m인 물체에 힘을 F를 가해서 계속 F를 가해서 여기까지 D인 수평거리가 D인 곳에서 왔을 때 마지막 위치에서 힘의 크기는 마지막 이게 힘이 근데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F고 중력이 mg고
이쪽 방향 장력이 t인데 이게 마지막 위치 처음에 갔다가 마지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면 혹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세타니까 우리가 세타라고 도입하면 t 수직 방향은 코사인 세타가 mg, f는 t 사인 세타죠.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상태에서 이렇게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평행에 있으려면 f는 t 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 이거야. 물론 여기서 세타는 마지막 상태에 있을 때의 각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력의 수직성분은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마지막으로 계속 힘을 가해서 여기 왔어도 정지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한 일은 정지하고 있다가 계속 정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한 일은 0이죠. 알짜 1은 0이죠. 중력이 한 일은 중력으로 가서 얼마큼 올라간 거야?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게 사실은 중력에다가 이 변위에 요 성분을 곱하면 되는데, 요 변위의 요 성분은 d 사인 테타인가? d 높이 올라간 성분이 이게 아니 d 사인 테타가 아니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지금 이게 세타면 요게 세타잖아. 요게 세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t 코사인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h야. h는 이 올라간 높이에 해당되는 거.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는 이 길이가 l이니까 높이는 이게 요 l을 쓰면 좋겠네. l을 쓰면 h는 l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mg l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물론 이 테타는 어떻게 주어지죠? 사인 테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L분의 D는 아닌데, 지금 이게 D인데 이게 D지. 이게 D니까 잘 봐야죠. D니까 이거는 D면 D에다가 나중에 줄이한 일은 중력의 일 사인 테타는 여기서 물론 여기서 요 관계에서 구할 수 있죠. 혹은 여기서 t 여기서 구할 수 있나? t를 이 두 개를 나눠주면 되네. 두 개를 나눠주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눠주면 탄젠트 테타가 f 나누기 mg로 주어진 양이니까 그때 테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줄이한 일은 줄은 항상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줄이한 일은 0이죠. 그래서 이 알짜일이 0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조심해야 될 거는 t가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세타에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 변위로 해서는 문제를 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더 다른 예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